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그렇죠.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이슈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가파르게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강화에 따라 가지고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최근의 시장의 이슈는 지금 경기 침체 쪽에 지금 시장에서 공포감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 자체가 경기 침체가 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이슈다. 현재 시장은 결국은 경기 침체가 정말 사실적으로 진행이 좀 될 건지 만약에 침체가 된다 한다면 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경기가 나빠질 건지 또 경기가 침체 기간이 얼마만큼 길어질 건지 맞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시장의 지금 변동성이 전개가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좀 뭐 첫 번째 시간에 저도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쪽이고 반면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피크 아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빠르면 7월 달 내지 8월 달 정도까지.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 지난주인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6.0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주 이달 7월 달에 발표된 거는 6월 달이니까 5월 달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5.4였거든요. 5.4 정도 돼서 네. 5.8 정도로 예상했는데 6.0까지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여전히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한국에서 전망은 6월 달 정도까지는 물가가 6% 중반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근데 6월 달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7월 달부터는 약간 꺾이지 않겠는가 그렇다 전망도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건 자체는 이제 미국의 부분인데 일단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게 이슈라고 그랬으니까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를 판가는 것 자체는 결국은 GDP 성장률로 판가름하는데 현재 미국이 1분기 GDP 성장률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마이너스 1.6입니다. 1.6이고 현재 2분기가 지금 전망치만 나오고 있는 쪽인데 일부에서는 최근에 나온 쪽 보기 이따 펼 좀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이거 뭐 편지 좀 볼까요? 네. 이게 이제 2분기 GDP 성장률 최근에는 마이너스 1.0 원래는 0.4 플러스 0.3이었거든요. JP 모건에서 지난주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1.0 마이너스 1.0 역성장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번 주에 나온 애틀란타 연은 쪽에서 전망치로서는 마이너스 2.1까지 나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2분기 연속 지금 역성장이잖아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따지면 2분기 연속 역성장이면 경기 침체입니다. 공식적으로. 아직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은. 결국은 2분기 때 정식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면 경기 네. 침체에 빠졌다고 아마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겠는가. 근데 실질적으로 2분기 때 마이너스 성장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실질적인 경기 침체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관건 자체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화 되는 거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통화 정책 때문에 경기 침체가 빨리 예상보다 오른 거니까 그럼 물가가 먼저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연준의 통화 긴축 속도가 좀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뭐 더디게 진행된다든가 생각보다 깊이가 적어지면서 연착륙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니까. 근데 최근에 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소비자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식료품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유가가 100불 아래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99불 정도 WTI 기준 거래되고 있는 쪽인데 최근에 곡물 가격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맥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1,400 뷰셀까지 가다가 지금 840불 뷰셀. 지금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은 조금 전에 봤더니 전반적으로 구리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고점 대비해서 40% 떨어졌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전까지 네. 이전 수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유가도 그렇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 현재는 아마 6월달 다음 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6월달 CPI까지는 당연히 물가는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미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월달, 8월달부터는 물가가 정점 나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은 거의
임박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좀 변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본다 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기조가 좀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최근에 경기 침체 때문에 약간 통화 정책 자체가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대에 대한 그런 기대 부분에다가 이런 어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개가 된다 한다면 9월 이후에 경기 침체 우려 완화로 인해서는 개인적으로 시장이 반전하지 않겠는가 같은 전망인데 일단 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일단은 경기가 생각보다 가파르게 지금 침체 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최근 들어서 연준의 긴축 정책이 좀 완화가 되는 시그널이 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컨센서스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본래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중립금리 수준 자체가 3.5%였거든요 연말에. 근데 최근 들어서 6월 24일 기준으로 기준에서 3.5였는데 최근에 7월 1일 기준인데 네. 기준으로서는 3.4 아래까지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 시점도 6월 24일 기준에서는 내년도 5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쪽이었는데 최근에 7월 1일 기준에서는 3월 달로 앞당겨졌다는 거죠. 금리 인상 폭도 떨어지고 있고 금리 인상 시점도 먼 미래가 아니라 좀 더 앞서 끝낸다는 그런. 근데 아마 최근 들어서 더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8% 가까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네. 보니까 2.9% 정도까지 반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3년 통화채 금자초 3.56까지 올라가다 최근에 3.4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물가만 잡히면 연준의 통화 이런 정책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이제 물가만 잡히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니까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요한 11월 8일 날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현재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국정 지지율이 38이에요. 그 바닥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11월 중간 선거 때 참패를 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만 잡히면 어느 정도 정점이 나온다 한다면 통화 정책 완화를 통해 가지고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런 것들 앞서 얘기했다시피 저는 그 시점 자체를 11월 달 중간 선거니까 물가의 정점 나오는 시점 자체가 7, 8월이니까 9월 달부터는 이런 어떤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가 나오면 경기 침체 속도 자체도 완만하게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식시장 자체도 긍정적인 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여러 가지 경기 침체와 관련된 것들이 반영이 좀 됐고 향후에 네. 이런 어떤 긍정적인 요인들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겠다. 그 정도로 우리 투자자들이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